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진행을 맡았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들 많으시죠? 종목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요즘 시장이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모호한데 많은 전문가들이 조금 연말에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것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이 종목 추가 매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놓는 것보다는 전화하시는 것이 채택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바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시장은 1.5%나 올라갔습니다. 사실 장 시작했을 때 저는 약간 조금 많이 안 올라갈 거다 생각을 했거든요. 한 0.67%대 상승하고 말겠지 생각을 했는데 장 중간 진행이 되어 가면서 1.58%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56%대 상승을 해주면서 이제 전고점이죠. 바로 직전 고점을 아주 살짝 넘어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연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지금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를 갑자기 했잖아요. 그래서 0.5%의 금리 인하를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거 시장이 생각보다 안 좋을까 봐 저러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우려를 했었단 말이죠. 시장 입장에서는 약간 우려감 있는 마음으로 좀 지켜보게 되었었는데 생각보다 고용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서 별거 아니네 하는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예의주시하면서 좀 관망을 하는 장세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가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올라가는 느낌으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금투세가 이제 조금 논의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하죠.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유예 쪽으로 이렇게 뭔가 좀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큰 손들이라든가 대주주들이 또는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어떤 주주들이 굳이 이제는 매도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또 크게 밀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를 서둘리지 않아도 되겠다, 경기 침체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좀 올라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이 나갔다는 점,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요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약간 머리를 들고 있으면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DX 와 같은 대표적인 우리의 2차전지 관련주들 물려 계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조금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 들고 계시는 분들도 이거 추가 매수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하필이면 또 추가 매수를 덜컥 해버리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좀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한때 많이 올라갔던 기업들이 더 간다기보다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감을 잡고 계실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장세가 조금 안정치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 관련주, 중국 지분이 들어가 있다던가 중국 내용이 들어가 있는 헝성그룹부터 해서 이상한 기업들이 있죠. 우리가 별로 이렇게 평소에는 매매를 하지 않던 그런 기업들이 조금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기업들을 조금 제외하고 보니까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좀 튀어오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튀어오르는 종목들을 우리가 추가 매수를 좀 해놓는다면 내가 손실률이 좀 크다 하더라도 이 튀어오르는 상승률에 의해서 내 손실을 조금 줄여서 내가 종목을 좀 잘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증시가 이제는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쓰리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자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쓰리바닥 만들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전고점 언저리까지는 상승을 조금 도전해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700 넘어가서 2,800포인트까지 약간은 상승해 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라오게 된다면 적게는 10%대에서 많게는 40%대 이상까지도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반토막이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40% 50% 올라온다면은 사실은
반토막, 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뭐 50% 손실 중이다. 그럼 한 75% 정도가 됨으로 인해서 25% 손실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추가 매수만 잘 해놓는다면은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한 5%에서 15%대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요즘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연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추가 매수를 어떻게 내가 잘 해야 될지를 연구해보는 시기가 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할 수 있다면 이런 상담 방송이 필요가 없겠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조금 이렇게 고민이 되고 여러분들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잘 된 케이스가 많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려서 고생을 한 경우가 많았는지 생각 한번 해보면 추가 매수를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조급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추가 매수 포인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상담을 통해서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제가 좀 더 많이 상담을 해봤고 그리고 많은 종목들을 대응을 해봤기 때문에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통해 가지고 상담을 좀 진행하셔가지고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시기뿐만 아니라 최근 제가 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계속 신규 매수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종목을 사시는데 새로운 종목 사실 때도 맨날 급등 나온 거 많이 사시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막 유한양행 같은 거 이런 거 막 급등 나오면 막 사시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차트 모양으로 따진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늘로 솟구쳐 올라와 있는 걸 사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하시는 매매 중에서 가장 최악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급등 나온 종목은 지금은 조금 기피 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 빠져 있는 기업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유한양행에서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약간 밀리는 그림이 나오겠죠. 뭐 이런 어정쩡한 자리에 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매매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이렇게 빠져 있는 자리에서 뭐 몇 일선을 걸쳤다든지 뭐 이 평선에 어디가 걸쳤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여러분들만의 잣대를 이렇게 좀 가져다 대면서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좋은 매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만약에 현금이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물린 종목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생각이 들고요. 물린 종목을 해결할 필요가 없이 나는 전부 다 수익 중이고 그리고 현금만 100% 들고 있어요라고 한다면 신규 매수라는 게 좋은데 신규 매수를 할 때도 저런 고가에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저점에 남들이 추가 매수해야 되는 종목을 남들이 추가 매수할 때 내가 산다면 제일 저점에 사가지고 제일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좀 달리 해라는 겁니다. 위쪽에 있는 종목만 자꾸 쳐다보지 말고 아래쪽에 있는 종목을 보면서 지금은 상담 방송 많이 봐야 됩니다. 종목 추천 방송 보실 게 아니라 상담 방송을 보면서 어떤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추가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나도 거기서 신규 매수하는 게 나은 거지 다른 종목을 막 이렇게 올라간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또 상담 전화 하셔야 되는 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시길 바라고 지금은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그 전화 상담을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으면서 고민 해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저 네. 멘토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GS 리테일이고요. 네. 26,000원인데 네. 예, 사실 그러니까 비중이 사실 제가 좀 혼날까 봐 좀 그래도 줄여서 말해야 돼요. 말해드- 비중이 몇이죠? 예, 27%입니다. 좀 많으시네요. 네, 3만 원 넘었을 때부터 사서 모았는데 2만 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제가 추가 매수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멘토님 말씀처럼 제가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이게 비중이 높아도.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좀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될까? 저는 고민하다가.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네.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기에는 비중이 좀 많으시기 네. 때문에 이제 비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 인생을 제가 뭐 논하긴 참 그렇긴 한데 저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아보면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보면은 잃을 게 많을수록 좀 조심스러워지잖아요. 그죠? 네. 살아가는 과정에서도요. 그냥 뭐 직장이라든지 뭐 지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보면은 잃을 게 없을 때는 우리가 조금 뭐 객기라든가 여러 가지 호기라든가 또는 뭐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뭔가 도전해보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점점 내가 네. 갖춰지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안정적인 삶을 갖춰 나가고 좀 뭔가 이렇게 되다 보면은 도전도 좀 힘들어지게 되는 것 같고 뭔가 약간 조심스러워지잖아요. 모든 게 매사에. 그죠?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비중이 없을 네. 때, 아예 없을 때는 그냥 막 사도 되거든요. GS 리테일을 뭐 4만 원 사도 5만 원 사도 상관없어요. 비중이 적을 때, 현금 많을 때니까. 근데 네. 점점 여기에 들어가는 비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초조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와 이거 추가 매수해도 이제 매수가가 좀 많이 안 떨어지겠고 비중도 많아질 것 같은데라는 게 이제 좀 초조해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네. 마음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수를 굉장히 템포를 늦춰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네. 내가 하던 템포가 만약에 주가를 내가 샀는데 어떤 종목을 샀는데 나는 산 거 대비해서 한 20% 빠지면은 진짜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막 추가 매수 해버려요. 라는 마음을 가졌다면은 그 20%가 왔을 때 과거에는 뭐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다가 에라 모르겠다면서 추가 매수했다면 네. 이제는 비중이 네.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예. 이제는 그 20%가 아니라 한 25에서 30% 정도의 마음을 조금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게 한 2달, 3달, 4달 정도 지속이 되었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템포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뒤로 가면 갈수록. 대신에 네. 그만큼 이제 내가 추가 매수를 했을 때 효과를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더 많이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이 산다는 개념은 뭐냐면 지금 이 매수하신 금액만큼 사셔야 추가 매수 효과가 조금 생깁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이제 50% 이상 들어가야 되는 찰나거든요. 네. 그럼 50%나 비중 들어갈 건데 지금 갑자기 딸랑 이렇게 추가 매수하기 너무 좀 급하지 않나요? 어떤 종목을 저도, 내가 가진 네. 현금 재산의 절반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좀 급하게 네. 하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 이야기를 제가 늘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뭐 GS 리테일 좋은 기업이고 돈 잘 버는 기업이고 여기서 이제 하락세가 끝나고 우상향으로 바뀌기만 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되긴 됐는데 뭐 네. 그거 되기까지가 일단 하락이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여전히 네. 지금은 하락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상담 보고 사면은 진짜 고통을 많이 받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들고 있을 때는 뭐 그 사람한테 제가 이걸 손절하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기업 손절하면 앞으로 평생 두고두고 저를 욕할 거고 두고두고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할 만한 행동이 이런 기업 손절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좋은 기업을 왜 손절해요? 근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남들한테 손절하란 말을 못하고 더 사도 되는 기업이니까 가져가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담을 보고 야 저거 좋은 기업을 했으니까 나도 사야지 하면은 고통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있어가지고는 좋은 방식은 아닌 거죠. GS 리테일 말고 좋은 기업들이 많고 바닥을 잡은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네. GS 리테일은 지금 바닥을 잡지 않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가져가도 상관은 네. 없는 기업인 거고 바닥을 이제 네. 여기서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이 자리 이제 18,000원부터 해서 2만 원 정도, 24,000원 정도 자리에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네. 시청자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바닥 중에 유명한 바닥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문제를 드릴게요. 1번 외바닥, 2번 쌍바닥이 있습니다. 뭐가 유명할까요? 쌍바닥이죠. 네. 네. 쌍바닥이 좀 더 예. 유명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예. 만들어진 저점이 콕 찍은 자리가 18,000원짜리 한 번 찍어놨거든요. 한 네, 번 저기 더. 한 번 찍은 예. 자리를 2번 찍으면 네. 뭐가 될까요? 네, 쌍바닥이죠. 쌍바닥입니다. 쌍바닥보다 네. 좀 더 단단한 바닥은 뭘까요? 쓰리바닥입니다. 그렇죠. 네. 쓰리바닥이죠. 이제 그 네. 정도는 확인을 해야 네가 인자 좀 바닥을 잡으려고 하네. 자식 철들었네. 네. 그때 이제 뭐 하면 네. 돼요? 추가 매수.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네. 템포를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네.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외바닥 때 이렇게 네.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내가 18,000원에 샀으면 추가 매수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올라올 때 뭐가 됐을 것 같은데라는 아쉬움이 네. 남을 거고 두 번째로 네. 아쉬웠는데 맞습니다. 때마침 너 잘 떨어졌다 하면서 지금 떨어진 게 또 이렇게 눈에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추가 매수가 막 맞습니다. 고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템포를 늦춰가지 않으면 장기 투자 네. 못해요. GS 리테일은 저는 이렇게 감히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직장인들이 그냥 월급 받을 때마다 받는 날 매수가 상관없이 받는 날 이 종목을 계속 사기만 사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멀리 보고 그냥 우리 적금 넣듯이 그냥 계속 들이부으면은 벌린다는 개념인 거죠. 근데 이제 네. 월급날 들이붓는다는 거 개념 자체가 12개월 동안 나눠서 추가하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시청자님은 네.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좀 힘드니까 이번에 한 방 하는 게 좋고 한 방 할 거면은 좀 기다렸다가 여기 쌍바닥을 그린다거나 옆으로 더 가는 걸 네. 보고 2만 원에 가깝게 또는 2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50% 정도를 맞춰서 비중을 한 20, 한 5% 정도 추가 매수를 더 하잖아요. 그럼 매수가가 네. 아마 2만 한 2천 원대까지 떨어질 겁니다. 네. 2만 2천 원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18,000원 했다 치면은 2만 원 정도에서 2만 1천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네. 만약에 2만 원에서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한 2만 2천 원 될 텐데 차트상으로 네. 2만 2천 원짜리가 어디냐면은 지금 제가 초록색 선 그어 놓는 자리인데 어때요? 좀만 올라가면 수익이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저런 네. 매수가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려면은 네. 한참 기다려서 한참 바닥에 한참 저점에 사야지 매수가를 확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기다리셔야 되죠. 그래서 일단 적어도 쌍바닥 보자. 쌍바닥 네. 보고 난 다음에 좀 기다릴 수 있다면 쓰리바닥까지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네. 쌍바닥 때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 돼요. 쌍바닥을 만든다는 것은 내려와서가 아니라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전화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8,000원 찍고 네. 19,000원 됐을 때. 예.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런 흐름들이 좀 알겠습니다.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낫기 때문에 GS 리테일을 사셨다면은 멀리 보고 가져가서 좀 많이 사가지고 많이 수익을 낸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다린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야 수익 금액이 커질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내가 3년 기다렸는데 100만 원 예. 사가지고 50% 먹어봤자 뭐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네. 막 한 1억 들어가가지고 50% 챙기면 5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같은 수익률을 챙기더라도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전략으로는 꽤나 잘하고 계십니다. 대신에 템포를 네, 늦게 가져가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멘토님 정말 도움 많이 받고 있고요. 어려운 고맙습니다. 장도 멘토님 때문에 힘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많이 공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휴마시스 2,000원에 10%고요. 휴마시스를 2,000원에 10%요? 네. 최근에 떨어지는 도중에 사셨나요? 네. 그렇군요. 뭐 일단 나쁜 접근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뭐 나쁘다고 네. 보긴 좀 힘들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단키트 나쁘지 않고요. 코로나 테마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저기에 2,000원짜리쯤에는 단타적으로 한번 사볼 만한 자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코로나가 확진이 좀 더 이제 퍼졌다면 사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코로나 때문에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또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좀 다시 또 확진자가 좀 누그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뭐 물론 네. 코로나라는 게 이제 없어지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계속해서 유행했다가 없어졌다. 지금 감기도 우리가 지금 뭐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유행했다가 없어졌다, 유행했다 없어졌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네. 것처럼 코로나도 약간 완전 박멸은 좀 힘들 것 같고 지금도 어딘가 전국에 어딘가 누군가는 걸려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그쵸.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발현될 때마다 아마 이렇게 주가가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사실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폭등할 거다라는 느낌보다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그냥 내려가면 사놓으면 알아서 코로나 발병이 되었을 때 갑자기 주가가 급등 나오는 현상이 될 거라는 거죠. 거기다가 네. 휴마시스처럼 이렇게 코로나 때 실제로 돈을 번 기업들이죠. 이거는 지금은 못 벌고 있죠. 지금은 매출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적자가 나고 있지만 코로나 때는 진짜 갑자기 눈부시게 벌었거든요. 몇 천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네네. 지금 뭐 하냐면은 진단 키트를 만들고 있어요. 코로나 진단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암이라던가 당뇨라던가 치매 진단 있잖아요. 그죠? 그런 네. 실질적인 병에 대한 진단 키트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사실은 단기적으로도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긴 하지만 중장기로 봐도 손색이 없는 기업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바로 진단 키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것 같긴 한데 이제 중장기 투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셨다면은 아래쪽에 지금 이게 1,500원짜리에서 자리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저기 못 잡으면 얘도 우하향으로 스물스물 밀려요. 그래서 스물스물 밀린다 하면 결국 조금 시간을 두면은 이렇게 1,000원짜리까지 이렇게 서멀서멀 내려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제 코로나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또 유행을 한다라는 이야기라던가 이런 게 들려온다면 사실 요즘 마스크 쓰는 사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시 또 유행이 금방금방 올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요즘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또 학생들 많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이야기가 들려온다면 아마 한 번 더 튀어오를 겁니다. 그때는 튀어오를 때 일단은 매도하셔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좀 짜셔가지고 천천히 비중을 천천히 내려갈 때마다 모아간다라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단기로 들어오셨으면 조금 뭐 굳이 그럴 생각 없이 왔다가 끌려가는 느낌이라서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급등 나올 때 그냥 한 1,800원에서 2,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면 뭐 코로나 유행 정도에 따라서 또는 어떤 더 다른 전염병일 수 있겠죠. 다른 전염병 유행 정도에 따라 가지고 올라가는 힘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1,800원에서 2,000 정도를 목표가로 잡아놓고 매도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건 아니고 중장기 투자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은 그냥 1,500원 정도에서 자리를 뭐 한 3, 4개월 정도 잡는다. 그땐 추가 매수해버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계획하셨다면 단기 급등 나왔을 때 1,800원 이상에서 팔아버리시길 바라겠고 중장기로 그냥 가져가 볼란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1,500원에 가깝게 몇 개월 좀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걸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편오션 4,250원에 25%거든요. 네. 이것을 산지 좀 높을 때 사갖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어갖고요. 뭐 그닥 높은 자리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물렸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높은 자리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역사를 들여다봤을 때 이 종목이 47, 뭐 지금 4,250원 자리보다 더 많이 떨어진 적이 있는가 하면은 최근에 이렇게 내려와서 2014년 이전으로 보고 말고 2024년 이후로 2014년 이후로 봤을 때 사실 얘가 제일 많이 떨어진 자리가 한 3,000원대거든요. 예, 그냥 뭐 코로나 때 2,000원까지 빠졌던 저 일시적인 현상을 빼고는 한 3,000원 정도까지 빠지고는 대부분 올라와요. 그리고 올라올 때는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기본적으로 올라갈 때는 한 5,500원에서 많게는 한 8,000원까지 올라가는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빠지면 3, 4,000원이고 올라가면은 7, 8,000원인데 지금 4,000원대 사놨는데 이걸 비싸게 샀다고 하면은 지금 8,000원에 산 사람은 뭐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비싸게 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잡냐의 싸움인데 시청자님은 지금 단기적으로 보다 보니까는 아우 내가 이걸 사가지고 몇 개월 됐는데 지금 안 올라가고 빠지니까 내가 비싸게 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투자라고 하는 게 사실 단기 투자가 우리가 해야 되는 지향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단기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는 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고쳐야 되는 습관이 뭐냐면 빨리빨리 문화가 평소에는 좋은데 주식할 때 그 문화 안 좋거든요. 주식은 좀 길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내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걸 기본으로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원래. 그래서 저는 이 페노션과 같은 이런 기업을 잡아 나오셨다면은 실적 괜찮고 나쁘지 않고 해운하고 있고 사실 해운업종 쪽이 그렇게 나쁠 거란 생각은 아직까지 들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까지 주가가 빠진 거는 한때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특징과 두 번째 지금 경기 침체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되면은 해운업종 별로 안 좋지 않을까? 해상물류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 영향을 받아서 매수가 조금 이렇게 죽어 있는 것뿐인 거지 생각보다 뭐 매출과 영업이익은 선방을 잘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주가만 빠져 있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는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이렇게 꺼려하는 기업이지만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이 기업을 진가를 제대로 알아줄 때까지 가져가는 게 이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의무인 거예요. 예. 남들이 알아줄 때까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샀는데 좀 빠졌다고 에이 내가 잘못 샀네 이거 팔아버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투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이 종목은. 남들이 알아줄 때까지 가져가야 될 사람이 자기도 지금 이 종목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돈을 벌겠어요. 그러니까 4,200원에 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점 라인 때 잘 사신 거 맞고 밑으로 빠졌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3,000원 정도까지가 지금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저점이라 했잖아요. 코로나 때는 2,000원대까지 빠지긴 했으나 저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코로나 그때 상황처럼 뭔가 일시적으로 2,000원까지 빠지면 주저할 거 없이 그냥 사버리면 되는 거고 아니면 3,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저기서 버텨준다면은 또다시 올라가겠지 하면서 3,000원부터는 또 물량을 늘려가 보는 그런 전략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싸게 산 게 아니라 싸게 산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400만 주식 인구가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자기가 싸게 사놓고도 못 가져가서 그래요. 가지고만 가면 수익 날 거를 중간에 어느 순간에 몇 개월 조금 기다렸다가 안 가니까 팔아버리니까는 팔고 나니까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갈 때까지 그냥 우리가 무건수행이라고 하죠. 올라갈 때까지 무건수행만 하면 돈을 벌어요. 웬만한 종목으로 다 그렇게 하면 돈 벌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철학을 고찰을 조금 오늘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 투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런 자리에 4,000원 자리에 살 수 있는 정도면은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좀만 더 생각만 바꾸시면은 기다려서 수익 낼 수 있는 분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 바꾸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은 저희가 강연의 일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에 어디서 또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또 지방으로 갑니다. 이번 주 제가 포항으로 바로 갈 거고요. 포항의 베니케어 호텔 2층 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오후 2시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강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대전으로 들리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무역회관 18층 회의실에서 오전 11시에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역시나 강연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이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종목 서연이고요. 서연을 지금 9,26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8%밖에 안 되네요. 그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서연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라는 이런 질문하셨다면 거의 뭐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기업이긴 해요. 왜냐하면 주가 대비하고 많이 빠졌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올라갈 때 힘이 좋은 기업이고 탄력이 좋은 기업이죠. 거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은 못 기다려서 수익을 못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업이 안 올라가면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 중에 올라갈 기업이 뭐 있나 싶을 정도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잘 벌지, 매출도 잘 나오지.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건요. 어떻게 개념을 잡으셔야 되냐면요. 연예 산업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연애를 한다는 게 아니라 연예인들을 이렇게 기획하는 어떤 연예 기획 사업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춤도 잘 추고 끼가 있고 재능도 있고 뭔가 이렇게 외모도 참 좋기 때문에 남들이 충분히 알아주겠다 싶어도 알아줄 때까지 조금 이렇게 가꾸고 연습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에서 포기해버리면 제목이 아무리 좋아도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어떤 재능이 있고 제목이 좋은 친구를 발굴을 해서 그 발굴한 사람을 잘 갈고 닦아가지고 대비시켜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연예기획사업은 수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그런 투자랑 저는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주식 투자는 종목을 그냥 자판기 형식, 약간 즉석 복권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을 집어넣었으면 돈이 수익이 나야지 왜 수익이 안 나노? 이런 느낌으로 보는 느낌. 또 즉석 복권 같은 느낌. 아, 긁어보자. 아이, 꽝이네. 에이, 갖다 버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투자라기보다는 약간 그 카지노에서 룰렛 돌리거나 하는 약간 게임을 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남들이 알아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게 투자자의 덕목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문화가 좀 정착이 돼야지 장기 투자라는 것이 좀 정착이 될 거고 미국처럼 우상향하고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투자자들의 자세가 그게 잘 안 돼 있는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면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생각을 해야죠. 제가 사고 있는 시계가 갤럭시 워치인데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50만 원에 팔던 시계를 이번 한 달 동안 또는 딱 오늘 하루만 10만 원에 판다고 하면은 아이고 갤럭시가 망했나 보다 삼성전자 이제는 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그걸 10만 원에 판다고? 우와 바로 사야 되겠다 라는 느낌으로 보지. 그러니까 사람들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내려가면 좋은 겁니다. 더 사야죠. 더 싸게 더 많이 사야죠. 왜? 주식은 어차피 한정적인데 내가 더 많이 산다는 것은 그만큼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그만큼 내가 수익을 낼 때 크게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요. 비중이 지금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라는 것이 좋은데 7,000원에서 자리를 좀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항상 추가 매수할 때는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 자리 잡았다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약간 내려가고 있는 과정 같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7,000원에서 8,000원짜리 여기서 자리를 잡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다. 이 자리에서 조금 한 2, 3개월 정도 진행이 된다면 추가 매수하는 게 좋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을 좀 더 늘려셔가지고 조금 길게 가져간다 생각하면은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 저는 추가 매수만 잘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CTR 모빌리티입니다. CTR 모빌리티를 지금 13,800원에 매수를 했어요. 약간 50% 정도의 손실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50% 이상이네요. 대응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CTR 모빌리티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종목하고 조금 다르죠. 이제 같은 모빌리티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도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다르잖아요. 딱 봐도 그냥 다르죠. 그래서 매출도 다르고 영업이익도 지금
기업은 들쭉날쭉하면서 버는 게 남는 게 별로 없는 기업 같죠. CTR 모빌리티가 2021년 벌었을 때 영업이익률이 1% 정도인데 서현은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2조 4천억에 벌었을 때 한 5%, 4%대 남겨서 이렇게 또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죠. 5%에서 한 6%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인데 CTR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가지고 왔을 때 남들이 알아줄 것 같은 느낌은 좀 잘 안 드는 기업인 거죠. 자동차 부품 테마가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반도체에 워낙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없을 뿐이죠. 관심 없을 때 사놓고 관심 있을 때 팔아야 돈을 남기는 거지. 관심 있을 때 사가지고 관심 없을 때 파는 게 오히려 이상한 투자 아닙니까? 그런 투자를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반도체 사가지고 지금 이제 사가지고 나중에 팔아먹겠다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핫할 때 사가지고 그거보다 더 핫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인기가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인기 없을 때 팔겠다는 건데 그게 무슨 장사고 그게 무슨 주식 투자입니까? 저는 그걸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테마가 남들이 몰라주는 테마니까 당연히 우리가 속된 말로 헐값이겠죠. 그 헐값인 종목을 사가지고 남들이 알아줄 때 팔아먹으면은 비싼 값에 팔 수 있겠죠. 고가에 팔 수 있는 거예요.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거죠. 그게 장사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은 장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CTR 모빌리티는 사실 지금 이렇게 얘가 잘 나가지고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보다도 자동차 부품 테마가 올라갈 때 같이 조금 따라 올라갈 만한 그런 조건은 좀 갖고 있는 것 같다 정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신규 상장들은 보통 제가 3년 기다려라라고 하는데 얘는 3년이 지나도 바닥을 못 잡고 계속 빠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응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응을 뭐 궁금하다 비중이 5%니까 추가 매수할까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대응을 안 하고 그냥 냅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 얘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6,000원에서부터 약간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면 그때 뭐 6,000원 아니더라도 5,000원까지 갔다가 또는 뭐 4,000원까지 갔다가 어디서든 간에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면은 그때 전화를 주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대응점을 찾아보는 게 낫지. 이거는 그냥 없다 생각하고 내버려 두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테마가 움직일 때 그 테마 속에 속해 있다 보니까 같이 움직일 때 조금이라도 따라갈 건지 아니면 올라갈 때 얘를 내버려 두고 갈 건지를 그때 시장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략을 짤 수 없이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중에 탈출하기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한국전력 네. 21,000원에 10% 정도 됩니다. 21,000원에 10%요? 15%. 네. 15%요? 네네. 어떤 게 궁금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21,000원에 언제 사신 거예요? 21,000원 사가지고 올라갔는데 언제 사신 거예요? 조금 됐어요. 며칠요? 며칠이 아니에요. 한참 됐어요. 약간 수익 중이어서 안 팔았나요? 그때 저기 습쟁이었는데 좀 더 간다 해서 기다렸다 그냥. 그럼 더 간다 해서 기다렸다가 못 팔았으면 이제 앞으로 TV를 좀 안 믿어야죠. 그럼 그렇게 안 믿어야 되는 분들이 오늘 제가 만약에 여기서 더 내려간다고 하면 팔 겁니까? 제가 더 사라고 하면 또 그걸 또 믿고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TV를 보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니까 저희가 출연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봐주시는 건 감사한데 맹목적으로 믿는 거는 안 보는 이만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TV에 나온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정답도 아닐 거고 제가 뭐 미래에서 온 사람도 아닐 거고 그게 100% 맞는 것도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TV를 보는 모든 투자자들이 그냥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를 해서 자기만의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뭐 맨날 끌려다니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국전력을 21,000원 올라왔을 때, 22,000원 올라왔을 때 더 간다고 팔아라 했던 사람이 저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상담받고 물어봐야지 올바른 전략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공이 한 명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뺨은 저기 가서 맞고 여기 와가지고 또 다른 전략을 물어보고 또 다른 방송을 보면서 또 다른 전략을 보면서 또 뭔가 대응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투자자들도 전문가들도 다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과 이게 21,000원쯤에서 더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네, 이해가 그러니까 됩니다. 방송을 조금 이렇게 좀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을 좀 듣는 게 좋아요.
만약에 한국전력을 이제 앞으로 제 의견을 들을 거라고 한다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 의견을 따르면서 매매를 하셔야 그래도 한 사람의 스타일로 가는 게 맞는데 요리도 누가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참 김치찌개 끓이고 있는데 누가 이야기할 때는 뭐 버터를 넣으라 그러고 누가 이야기하니까 고등어를 넣으라 그러고 누가 이야기하니까 돼지고기 넣으라 그러고 누가 이야기하니까 된장을 좀 넣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 또 간장 좀 넣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다 보면 그 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올바른 맛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좌가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방송을 봐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는데 좀 올바르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방송 이용법을 좀 잘 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저는 한국전력에 네, 대해서 항상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늘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주식 많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TV에 나오고 하는데 그죠? 네. 그러면 뭘 살까도 많이 물어봐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주식을 가르쳐줄 시간도 없고 가르쳐줄 의무도 없고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공을 많이 들여야 되다 보니까 주식을 안 가르쳐주고 어쨌든 저 사람들이 종목을 궁금해가지고 내한테 좀 친하고 아끼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그래도 주식으로 돈을 좀 벌고 싶어서 저렇게 공부는 하기 싫지만 그래도 돈을 벌고 싶어서 저렇게 물어보는 건데 정말 이 사람들이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론 내린 게 한국전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이 한국전력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식, 뭐 좋은 거 있으면 좀 소스 좀 줘봐라. 뭐 괜찮은 거 있으면 추천 좀 해봐라 하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국전력 2만 원 이하가 되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돈 생길 때마다 그냥 사서 모아놓고 가만히 있다가 2만 3, 4천 원쯤 되면은 그때 돼서 팔아먹어라. 그냥 끝이다 그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매매라는 거죠. 그렇게 뭐 고등학생이 물어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초등학생이 물어봐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고요. 만약에 제가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6살이다. 삼촌, 저도 주식으로 돈 벌고 싶은데 뭘 살까요? 한국전력 2만 원 이하에 사놓고 그냥 가만히 너 유치원 다니고 있으면 돈 벌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냥 2만 원 이하에 오면은 사서 모아서 언제가 되면은 파냐. 수익이 날 때 팔면 돼요. 그것만 할 줄 알면은 시청자님 적금 넣는 것보다 한국전력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에요. 그 정도로 안정적인 기업을 2만 1,000원부터 샀으니까 조금 고통을 받는 것뿐인 거지. 아니 2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더 사서 많이 모으면 되지 뭘. 대응할 게 뭐 있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에요. 돈 생겼어요? 한국전력 사요. 월요일이에요? 한국전력 사요. 화요일이에요? 2만 원 이하예요? 한국전력 사요. 수요일이에요? 2만 원 이하입니까? 한국전력 사요. 아이고 월급 받았습니까? 아이고 한국전력이 지금 2만 원 이하네요. 사요. 그냥 사요. 그냥 이유 없이 사요 그냥. 그러면 올라갈 때 팔 수 있는 기업이 한국전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설명하면 너무 입만 아프고 한국전력 망하면 대한민국이 그냥 망한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적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이. 그 정도로 한국전력을 망하기는 힘든 기업인 거고 가져가는데 문제가 없는 기업인 거고 전기요금 안 올리면 이거 적자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본다고 전기요금 올리는 거 딜레이 시키고 있는 것뿐인 거지 결국 올려요. 안 올릴 수가 없는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건 개선될 게 뻔하고 망할 이유는 없고 그러면 지금이 싼 게 맞고 나중에 올라갈 때 팔아내기 위해서 갖고만 가면 되는데 그걸 못 가져가시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간단합니다. 대응할 거 없고 방송 보실 거 없고 한국전력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2만 원 이하에 사세요 그냥. 그리고 네, 올라올 때 팔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역발상 투자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종목을 말씀해 주세요. 네, 일진 하이솔루스 네, 매수가 26,000원, 비중 28%입니다. 26,000원에 28%입니다. 28%요. 네, 이게 지금 마이너스 좀 21%인데 이제 네.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되는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뭐 일단 기업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야 추가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네. 매수가를 낮추기 위함이 아니죠. 추가 매수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가도 낮추면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가를 낮춰서 비중도 좀 많이 실어서 가져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냥 매수가를 낮춰서 비중을 많이 싣는 게 1차 목표가 아니라 올라갈 것 같으니까가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네.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야 되는데 일진 하이솔루스가 올라갈 것 같은 이유가 뭐가 있죠? 일단 최근에 좀 15% 양봉이 터진 것 같고 해서 네.
15% 양봉요? 네. 9월 9일에. 9월 9일에요? 아, 윗꼬리 네. 달고 1%대로 1.6%로 마무리된 거 이거요?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좋다 말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말고요. 음.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아. 기업을 잘 볼게요. 모르겠어요. 네. 수소차 하고 있는데 수소차 요즘 많이 팔릴까요? 아. 초반에 비해 가지고 많이 팔릴까요? 아니에요. 초반에는 없었으니까 많이 팔렸고 지금은 사람들이 전기차 좀 불편해서 많이 안 사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네.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매출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이 98억에서 28억 벌더니 98억 적자 보고 100억 적자 보고 있거든요. 매출도 네. 1,100억 벌다가 1,000억 하고 700억 하고 다시 700억대로 떨어지면서 700억 초반대로 떨어지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상이거든요. 네.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죠? 그 차트도 그러네요. 무슨 이거 요즘에 흑백 요리상가 할 때 그 셰프들이 보면은 그 그릇에다가 소스 한번 칙 꺼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냥 소스 한번 이렇게 그 붓으로 갖다 칙 꺼놓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파동도 없이 그냥 칙 이렇게 해서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뭐 예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거래량도 관심이 있어야 올라갈 텐데 거래량도 없어요. 사람들 네. 관심도 없다는 건데 이게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건 단순히 시청자님이 거기 하나 꽂혀있기 때문에요. 제가요 21% 손실 중인데요. 이거에 꽂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손실 중이기 때문에 난 이건 추가 매수해야 되겠어라는 어떤 일념이 있는 거죠. 주식은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산 건 내가 산 거고 내 손실은 내 손실이고 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야지 추가 매수합니다. 그게 반토막일지라도 그게 마이너스 90%라도 그냥 냅둬야 돼요. 언제까지요? 올라갈 가능성이 생길 때까지. 지금은 거래량 없지, 차트의 움직임도 없지, 올라갈 재료도 없지, 재무도 안 좋지, 안 좋은 기업을 좋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내용을 진짜 깜짝 돌발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라서 그것까지 맞출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네. 추가 매수할 가치가 없는 기업인 거죠, 시청자님한테. 그래서 이걸 추가 매수하실 바에야 다른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기업이 되는 거죠. 아. 이건 네.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다가 예상치 못한 돌발 호재는 저도 맞출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런 호재가 나오면 갑자기 점상한가 간다든지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온다면 야 이거 올라갈 재료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벤트를 하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팔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추가 알겠습니다. 매수를 해서 나간다는 느낌보다는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갑자기 급등 나오면은 뭐 한 28,000원 후반에 3만 원대에서가 매도하시는 거 힘의 방향에 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없다면은 그냥 내려가게 아직까지 2만 원대 자리 잡을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게 내버려 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코아스템이요. 코아스템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1,000원에 50%. 11,000원에 50%요? 네. 코아스템 캐몬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수익 중인데 안 파셨네요. 이거 아직 뭐, 삼성 성공했다고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언제 파실 계획이신데요? 2만원에. 2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지하추로 뭐 이 정도는 가야 가는 거 아닐까요? 아, 그냥 이유 없이요? 거래량도 터졌고,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아, 그래요? 그럼 상담이 뭐가 필요할까요? 아,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글쎄요. 컨트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잡아야 싶은 게 뭐냐면,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시청자님은 굉장히 덤덤하고 생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자리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뭐 2만 원까지 가야지 뭐 먹은 거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지금 수익 중인데도 단 한 푼도 팔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안 팔았을까요? 라고 했을 때도 덤덤하게 뭐 삼성 성공했다고 하니까 더 갈 것 같아서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네. 시청자님께 제가 지금 저보다 어르신인 것 같은데 시청자님께 제가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참 웃기죠. 그죠? 그건 되게 웃긴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기의 확신이 있는 사람한테 내 말 들어라 하기가 참 어렵지 않나요? 시청자님도 입장 바꿔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요. 예, 상대방이 맞습니다. 뭔가 확신을 갖고 있고 아니 내가 이거 하면 된다니까? 아니 이거 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뭔데 내한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제가 지금 왜 질문을 먼저 그렇게 드렸냐면은 제 이야기를 들으실 준비가 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를 제가 먼저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네. 봤을 때 시청자님 제가 함부로 조언을 했다가는 나중에 평생 두고두고 제 욕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시청자님 않습니다. 생각이 이미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뭘 이야기할 거냐면 수익인데 안 팔면은 그러니까 수익 났는데 팔지도 못하는 사람이 주식을 해?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은 수익일 때 챙기려고 주식을 하는 건데 주식이 수익이 나고 있는데 단 한 푼도 못 챙기는 사람이 주식을 해라고 혼낼 수밖에 없는 조건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님은 뭐 2만 원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맥락은 없지만 저는 2만까지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 임상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기까지 간다고 믿고 계시는 건데 저는 가면 운빨이고 안 가면 할 수 없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저는 매도를 시작을 하고 저라면 매도를 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성격이 다르고 바라는 바가 다르고 보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감히 여기서 매도해라 라고 말하기는 조금 괜히 제가 이렇게 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 그냥 시청자님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결론은 시청자님이 잘 결정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내일 만약에 하한가가 내려 꽂힌다 하더라도 누구 탓이에요? 제 탓이죠. 맞아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내 욕심 탓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어떤 매매를 하시던지 후회 없는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고 제일 중요한 건 11,000원짜리가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미련 남기지 말고 떠나세요. 손실 볼 이유는 없잖아요. 수익을 못 내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11,000원짜리까지 혹여나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후회 없이 그냥 내가 좋은 꿈을 꾸었다라고 생각하고 나올 수 있는 참된 어르신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이 기업이 삼상을 통과를 했고 안 했고랑 별개의 문제로 14,500원에서 15,000원짜리가 이제 고점 라인대가 되거든요. 네. 이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면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도를 추천드릴 거예요. 이 자리를 못 넘어가면은 임상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못 넘어가면은 차트상 빠지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가 넘어가지 못한다면은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넘어간다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16,000원대부터 분할 매수하는 게 좋은데 그건 이제 선택사항으로 남겨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회 없는 매매하시고 많은 걸 깨닫고 많은 걸 깨우치고 제가 왜 수익 났을 때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건지 이 종목을 통해서 배우시길 꼭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십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왜 손실 날 때 팔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수익 날 때는 왜 안 팔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익일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팔아내야 됩니다. 수익인 걸 못 파는 사람들이 왜 주식을 합니까? 수익일 때 팔려고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주식을 수익 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수익을 팔아서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분할 매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팔고 난 다음 더 가면 어떡하죠? 그게 내 역량이고 내 실력이고 나의 분수잖아요. 그만큼만 챙기시면 되죠. 뭘 욕심을 냅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매도하는 그런 습관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강연회에서 제가 해드릴 겁니다. 토요일 포항 베니키아 호텔 2층 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만나서 해드릴 거고요. 일요일도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에 있는 무역회관이죠. 무역회관 18층 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전 11시까지 와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 내일도 즐거운 증시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진행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